이번에 주봉상으로 7월 첫째 주네요. 첫째 주에 볼린저 중단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깨게 되면 웬만해서는 하단까지 가더라고요. 여기서 깨고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다시 지켜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밀리면서 끝났죠.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하단선까지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신기한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모닝브리프 때 전무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오우석의 신기한 차트 분석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한번 거절을 했었습니다. 좀 차트를 잘 보는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절 한번 했었는데 전무님이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일단 긴급하게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실 좀 봉 자체가 안 좋긴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침에 이제 갭을 떠서 시작을 했었는데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수가 좀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알파벳의 실적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서 알파벳이 AI 캐펙스나 또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아마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실제로 AI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이틀간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던 게 아닌가. 내일 또 새벽 5시 반에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해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막판 들어가면서 좀 커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침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음봉, 양봉 이걸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보는 게 5일선이나 뭐 21선, 121선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일단 5일선이 깨졌을 때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게 제가 쓰는 차트는 아니라서 제가 조금 미숙하긴 한데 5일선이 처음 깨졌을 때 이번 하락 초기 언제였냐라고 보면 6월 23일 화요일이었거든요. 이날 종가가 마이너스 9.9%로 끝났었는데 5일선을 아예 지지를 못하고 한 번에 이탈하면서 지수가 한꺼번에 쏟아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그 이후에 5일선 밑에 이게 21선이죠. 21선을 깨고 일단 화요일에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21선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또 5일선으로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또 5일선을 바로 깨는 그리고 21선까지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때부터 좀 하방 압력을 세게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5일선이 깨지다 보면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트만 보고. 그래서 차트만 보는 투자자라면 이제 추세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기도 하고 뭐 11선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5일선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한번 깨고 그 이후로 뭐 21선 저항 없이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61선이죠. 61선도 저항 없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저항 없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며칠 만에 이거를 또 깨고 내려오고 이번에 121선이 깨졌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이거는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월 14일 화요일에 121선을 깼다가 그날 오후장 들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1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 단기 하락은 저는 여기서 좀 일단락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때 저점이 6,448포인트였네요. 이때 일단 바닥은 잡았다라고 아침에도 바닥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에 갭상승으로 뜨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많이 내려오면서 또 121선을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5일선 위로 오늘 갭상승하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5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보기 전에 오늘 수급 쪽으로 좀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NXT, KRX 합산해서 2조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3조 5천억가량 순매수를 한 상황이고, 기관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주식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리가 그럴 거예요. 고점에서 샀었는데 그게 많이 내려왔고 손실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 매도해서 손실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 손실 나기 위해 주식을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이번에 빠졌던 이유나 이슈들이 이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악재가 나와서 그런 걸로 지수가 빠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왔다라고 매도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다음 삼성전자 차트 보고 가면요. 지수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 닉스 합산해서 한 5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나 지금 전자 닉스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도 오늘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도 음봉이 좀 강하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종가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전자는 그래도 플러스 흐름 기록하면서 끝났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오늘 시가가 6.56%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시가가 고가였네요. 고가가 6.56%. 그러니까 사실 시가 갭 상승이 오늘 주가의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로 넘어가서 보면 하이닉스 차트도 비슷하죠. 이번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오늘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일 알파벳 실적에 따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 양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투자들도 아마 그런 긴장감 때문에 오늘 막판 들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린저 밴드를 사실 보여드리려고 좀 했었는데 제가 쓰는 이 차트가 아니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넣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긴 한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볼린저 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사실 안 좋은 모양새죠. 이게 볼린저 밴드가 어떨 때 좀 추세가 변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 볼린저 상단, 그리고 검은색 중단, 보라색이 하단인데요. 코스피의 볼린저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좁혀지고 그리고 여기서 좁혀지죠. 이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좁아지는 구간. 근데 좁아지고 나면 추세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가 결정이 되는데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이전에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이 있었죠. 코스피의 볼린저 밴드가. 이게 변동성이 낮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낮아졌다가 이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서 사실 이런 구간이 제일 베스트인데 볼린저 상중하가 같이 좀 수평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항상 좋거든요. 추세적으로. 근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격도가 벌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상승이 좀 너무나 가파르게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좁혀지는 구간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봉이 내려오게 되면서 볼린저의 상단이 내려오게 되고 하단이 올라가면서 이게 또 좁혀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여기서 또 조정 끝났다라고 하면서 볼린저가 또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볼린저의 상단이 올라가고 하단은 또 넓어지는 모습,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아까 이런 모습이 가장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한 요렇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지수가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여기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니까 또 이격 조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또 이격도가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이 또 찾아오게 되고요. 또 여기서 좁혀지니까 또 다시 주가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었는데 이번에 또 이격도가 좀 줄면서 볼린저 상단과 하단이
좁혀진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런 구간에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위로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좁혀졌다가 완전히 주가가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 볼린저 상중하가 수평이 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또 여기서 좁혀지는 모습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세가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도 사실 코스피랑 거의 똑같죠. 여기서 좁혀졌고 올라가고 좁혀졌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좁혀졌다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좁혀진 다음에는 하향 추세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린저 하단을 터치하면 웬만하면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7월 2일 목요일에 볼린저 하단을 뚫고 내려갔었다가 다음날에 바로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볼린저 하단을 한번 깨는 봉이 나오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이었다면 하향 추세로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좀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깨게 되면 지수가 한번 이렇게 훅 꺼지게 된다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여기서 볼린저의 이격이 넓어졌다가 다시 주가 조정받으면서 좁아졌다가 이격 조정 후 상승, 이격 조정 후 상승, 이격 조정 후 상승이 나와야 됐는데 이번에 하단으로 붙으면서 여기도 한번 깼었죠.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볼린저 하단을 깨고 나면은 변동성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체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보면 주봉으로 이 볼린저 상단 쪽과 중단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봉이긴 한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 SK하이닉스의 볼린저 밴드를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린저 상단과 중단 사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좋거든요. 이때 되면은 상단 터치하고 좀 조정받고 또 중단 갔다가 상단 터치하고 조정받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런 차트가 되게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볼린저 상단과 중단, 상단과 중단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주봉상으로 7월 첫째 주네요. 첫째 주에 볼린저 중단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깨게 되면 웬만해서는 하단까지 가더라고요. 여기서 깨고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다시 지켜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밀리면서 끝났죠.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하단선까지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과 하이닉스, 코스피 차트까지 봤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 일단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 쪽도 최근에 주가 낙폭이 좀 큰데요. 기가비스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죠. 이 검은 선이 5주 이평선인데 5주 이평선을 이쁘게 지금 계속 타고 가다가 시장 하락 그리고 반도체 하락 영향에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28%, 종가 플러스 1.39%로 끝나면서 차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계속해서 5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이때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지금 볼린저 중단선을 이탈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차트 분석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의견이고요. 펀더멘탈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해보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트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있는데 일단 일봉 먼저 보면 오늘 주가가 2.3% 정도 조정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강했는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실적들은 좀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최근의 실적도 어닝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반도체 쉴 때 좀 이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달 말부터 주가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네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구간에는 모였다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모였다가 올라가고인데 하향 추세에 있을 때는 모였다가 또 빠지고 모였다가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격도, 그러니까 볼린저의 이격도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상단과 중단, 하단 이렇게 보면 상단과 하단이 많이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꼭 이 이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볼린저 밴드가 모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지금 조정을 이쁘게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볼린저 하단을 어제장에서 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 좀 중단선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좀 내려오기는 했네요. 근데 여기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2분기 실적이 아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이브는 보면은 지금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못 뚫고 올라가고 있죠. 볼린저 밴드가 모였다가 또 빠지고 모였다가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워낙 다르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아직 하향 추세를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강하게 가려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를 하고 또 이쁘게 조정받으면서 한 중단선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2분기 실적에 따라 차트나 주가 모양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갈 종목이 있으면 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일봉 차트인데 사실 뭐 전자나 SK하이닉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구간, 볼린저 상하단이 너무나 멀어지는 구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근데 펀더멘탈을 보고 하다 보면 이 차트를 좀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좀 개인적으로도 생기더라고요. 이 경험상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그래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MP에서나 이런 데에서 줄이지 않고 홀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까지 벌어졌던 적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상단과 하단이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하단 이격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멀어진 이격이 좁혀지다 보니 또 윗방향으로 올라갔었죠. 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 좁혀졌을 때는 볼린저 중단 깨고 하단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차트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상단과 하단이 또 좀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마 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는데요. 주가가 요렇게 움직이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평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삼성전기가 아직까지 실적이 빵빵 터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터지게 되면은 과도하게 받았던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 최근에 높게 갔을 때 한 90배까지 포워드 밸류가 올라갔었는데 그 말인즉슨 내년에 대한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이익을 미리 주가에 땡겨서 반영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80배 밸류, 90배 밸류 줘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볼린저 밴드가 그러면 수평이 됐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 오신나 첫 시간으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보는 차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보는 지표나 좀 미숙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전무님 그 신기한 차트 분석 매일 보는 편인데 역시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